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지난해 파리 부동산 대책에 이어 추가해서 지금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향후에도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조만간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파리 대책이 1주년을 맞은 이후 앞으로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대응 방법 모색하시기 바랄게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 생생부동산 클리닉은 우아미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아미입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이사님께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이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013-3366-8290번으로 문 똑똑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아미 이사님과 함께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리 부동산 투자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투자 팁 챙겨오셨다고 합니다. 이사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입니다. 정말 요즘에 더운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물 많이 드시고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만큼 이 부동산에 관한 그런 지식만큼은 아주 시원하게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파리 대책이 나온 다음에 1년 후에 이 집값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서울 지역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또 지방 지역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울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계속 오르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서울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고자 하는데요. 저 우아미 서울 여자인데도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기본적인 이제 정보를 좀 드리자면은 이제 백제의 첫 수도인 위례성이었고요. 고려 시대 때에는 이제 남경이었습니다. 이제 조선 시대부터 이제 한양으로서 우리나라의 이제 수도로 이제 자리매김하면서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수도인데요. 서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중앙 쪽으로는 이제 한강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만큼 산들이 많은데요. 뭐 관악산이라든지 북한산이라든지 도봉산 여러 가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 형태의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로는 한 36km 정도 되고 이제 세로로는 한 30km 정도인데요. 넓이를 보자면은 한 605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구가 98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사는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그 넓이 대비하면 한 0.6% 만큼 이제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시청의 소재지는 이제 중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25개의 자치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올림픽 게임 그리고 G20 이제 정상 회의까지 개최할 만큼 국제적인 도시인데요. 이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6대 도시 안에 듭니다. 이제 서울, 베이징, 뉴욕, 도쿄, 파리, 런던 이런 도시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도시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면적으로 본다면은 파리보다 이제 두 번째로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대부분 이제 서울보다 비슷하거나 좀 넓은 그런 도시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심 도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도권과 같은 그런 같은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대도시권이라고 하는데 대도시권 면적을 보면은 서울이 6개 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이 파리, 뉴욕, 도쿄, 베이징 순으로 이제 면적이 다른 6대 도시들보다 이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인구 밀도를 봐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심 도시, 그러니까 서울 자체 그대로, 뭐 도쿄 자체 그대로, 그리고 이제 수도권을 포함한 그런 대도시권으로 하면 밑에 숫자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심 도시권으로 한다면은 파리가 아까도 보셨지만 워낙에 면적이 작기 때문에 면적당 인구수 2만 명, 굉장히 제일 이제 많다,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서울이 중심 도시권으로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으로 본다면은 도쿄가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이제 서울이 2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제 잘 생활하는 그런 생활권에 있는 것들은 평지가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평지 면적으로 본다면은 서울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한번 밀도와 그리고 이제 면적, 인구를 좀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서울만 보자면은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제 살고 있고요. 대도시권, 수도권하고 같이 보자면은 한 2,4만 명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2명당 1명은 이 서울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서울에 아주 집중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겠는데요. 서울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수도권 포함해서 서울의 인구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들을 보자면은 파리나 도쿄, 그러니까 도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쿄의 대도시권으로 해서 많은 인구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겠는데요. 워낙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은 26%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인구는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지만 이제 비율적으로는 이제 6%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인구는 많으나 면적 비율로 보자면은 이제 1.17%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인구 수요가 많으면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 사실 이 수요는 절대적인 인구 수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구 밀도입니다. 서울의 인구가 이렇게 밀도 있게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울의 하락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서울이 많이 오른 것도 이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 임대료 값은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일까요? 6대 도시들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원룸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서울이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620불, 한 68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 베이징이 가장 낮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일 높았던 뉴욕 같은 경우에는 원룸 기준으로 월세가 한 뭐 280만 원 정도, 그리고 런던도 한 250만 원 정도로 상당히 높다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나라들에는 없는, 우리나라는 이제 전세가 있기 때문에, 전세로 이런 원룸 수요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원룸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원룸의 월세가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사에 보니까 이제 2018년까지 월세 연간 2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이고, 이제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로서 이제 소득세가 이제 매겨지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35만 원 정도까지만 이제 비과세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서울의 그 소득세 부과 기준이 너무 이제 낮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대 도시의 통행수단 분담률입니다. 통행수단, 사람들이 이제 통행하는 그런 승용차로 움직인다, 뭐 대중교통으로 움직인다, 뭐 기타에는 이제 자전거라든지 그리고 도보도 있을 것이고 이제 오토바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자면은 서울이 58%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수도권이 48%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도쿄가 76% 대중교통을 이용함을 볼 수 있겠는데요. 도쿄가 워낙에 이제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 인원수, 그리고 이제 지불하는 그 금액도 굉장히 높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역시 다른 도시들과 비교도 안 되게
이제 대중교통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집중적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사실 뉴욕이라든지 런던, 파리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데 이 기타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도보로 다니는 사람들, 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그들에게 이제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친환경적인 그런 선호도 때문에 뛰거나 걷거나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원이 이제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좀 잘 깔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러한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이것은 이제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서울의 생활 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에 대해서 한번 나타낸 이제 그림인데요. 이제 KT에서 그 사람들이 기지국을 쓰는 그 인구 기지국을 쓰는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인구 수를 추적한 겁니다. 주민등록 인구라고 한다면 이제 주민등록상 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잠을 자는 인구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고, KT 빅데이터를 통해서 뽑아낸 이제 정보가 바로 이제 생활인구인데요. 생활인구라고 한다면은 이제 특정 시점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이제 모든 인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뭐 병원을 가거나 거주하는 인원 플러스 그리고 일 보는 사람들의 인원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해진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주민등록 서울에 이제 실제로 활동하는 생활 인구는 1,151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평균이고요. 그리고 주민등록상 서울시 인구는 1,013만 명이니까 서울에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제 외부에서 몰려드는 인원이 평균상 138만 명 정도가 이제 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울에 많은 인프라라든지 업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유입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로 좀 보자면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걸 볼 수 있겠는데요. 생활인구를 본다면은 강남구가 이제 85만 명 정도 되겠고, 그리고 서초구가 62만 명, 그리고 송파구가 77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입되는 인구가 강남구가 30만 명, 서초구가 20만 명, 송파구가 10만 명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서울에서 거주하지 않는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강남 3구로 많이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직주근접의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인원들이 많이 서울에 많이 이제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1,000만 명 정도의 서울의 인구가 얼마나 많이 증가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을 알 수 있겠는데요. 1992년도에 이제 1,000만 명 최고조를 이뤘었고 잠깐 하락세를 걷다가 지금 다시 이제 1,000만 명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듯 서울의 인구가 많이 몰려들고 있고 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실 때 이런 점도 유의하셔서 어디를 투자하시는 게 좋은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의 인구 증가 실태와 함께 부동산 시장 흐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는 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우아미 이사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미나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세금 대책 총정리라는 주제로 8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지금 무료 세미나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사님, 어떤 내용의 세미나가 진행될까요? 네, 부동산 투자할 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투자할 때 저도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많은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자료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정말로 어디에 투자해야지 오름세가 있을 것인지 그런 분석 자료들 많이 이제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선착순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전화 주시고 예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1시에 삼성동에서 열립니다.
네, 여러분 무료 세미나에 좋은 기회 꼭 빨리 연락하셔서 참석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사님께서 엄선해 오신 부동산 핫한 지역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고선 신논현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2018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건물 중 6층으로 매매 금액은 3억 9,50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3천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6,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지역만으로도 굉장히 핫한 곳이죠. 강남구 논현동에 대한 정보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사님,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제일 중요한 것, 강남 중에서도 강남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수요가 끊이지 않는 곳이 이 강남인데요.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거의 이제 하락세가 없으면서 호황기에는 아주 많이 오르게 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강남입니다. 투자할 때 아주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또한 이제 강남 중에서도 강남이기 때문에 대기 수요들이 언제나 널려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내가 언제 매도를 하겠다고 내놔도 바로바로 팔리게 되는 황금성도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강남대로와 테헤란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근데 강남대로와 테헤란로가 이 강남의 업무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그런 생활 인프라도 잘 형성이 되어 있지만 많은 직주 근접의 임대 수요가 많이 깔려 있는 그런 이제 교집합 부분에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거 장점 되겠고요. 강남 정말 개발 호재 많습니다. 개발 호재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집가 상승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또한 지금 9호선 급행역인 신논현역에서 이제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세권입니다. 한 4분 정도 걸리는데요. 신분당선 연장 라인 그런 노선 확충에 따른 집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다세대 주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를 한번 보시면은. 신논현역 9호선 급행입니다. 여기서 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겠고 강남대로와 그리고 테헤란로와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본 건물이 이제 위치한 곳이고요. 이제 대한민국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이 강남역 상권도 도보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 많은 생활 인프라와 그리고 이제 편의시설, 먹거리, 놀거리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 바로 그 테헤란로와 강남대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그런 수요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거리, 놀거리가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아주 풍부한 입지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강남에 정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 개발 호재들 신분당선 연장 라인이라든지 롯데칠성 부지의 이제 롯데타운 건설, 그리고 르네상스 호텔의 재건축, 국제의료 복합지구 등등 여러 가지 개발 호재의 그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이제 눈에 보이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발 호재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완전 메모드급이죠. 네, 국제의료 복합지구 조성지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 삼성동하고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아우르는 그 50만 평이 조금 안 되는 이 거대한 일대를 국가적인 컨벤션 사업인 마이스 산업단지로 이제 육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쪽은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그리고 잠실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라는 거, 상주 인원이 많아지고 직주 근접의 임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개발 호재라는 측면에서 인근에 있는 초소형 주택, 1, 2인 가구에 타겟이 되는 그런 초소형 주택의 가격 상승세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서초동의 롯데타운 개발도 이제 대기업이 들어오는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서초타운 바로 옆에 롯데타운 이제 바로 옆에는 삼성전자의 서초타운이 지금 있는데요. 그 삼성전자의 서초타운에 한 1.8배 규모의 이제 대규모의 대기업이 들어오는 그런 개발 호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과 연계해서 또 밑쪽으로는 코오롱 부지가 있는데, 코오롱 부지도 업무 단지로 거듭나는 곳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듯 직주 근접의 임대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인근의 초소형 주택은 정말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 이 지역하고도 본 매물 상당히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는 기존에 이제 르네상스 호텔이 멸실이 되고 이제 35층
37층에 업무동이 생깁니다. 이 역시 업무동이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역시 직장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집가 상승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매물에서 도보 한 3, 4분만 걸어가면은 있는 신논현역. 이것이 지금 신분당선 연장 라인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이제 완공 목표로 신사역까지 진행이 되고 또 2025년 목표로는 이제 용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강남에서도 아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입지이고 여의도까지도 편하게 갈 수 있는 9호선을 통해서 여의도까지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입지인데 향후에 용산까지도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른 그런 집가 상승 아주 톡톡히 누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특징 말씀드리면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쯤 이제 준공, 12월이나 내년 1월쯤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되는데요.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두개동 단지형이라는 것입니다. 아파트도 한 개 동보다는 두 개 동, 세 개 동이 더 인기가 좋고 황금성도 좋은데요. 본 매물 두 개 동 단지형이기 때문에 희소하다 말씀드리겠고 정말 강남 한복판이기 때문에 땅 작업이 어려운 동네입니다. 땅값이 굉장히 비싼 동네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개 동짜리 다세대 빌라는 향후에도 나오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룸 구조로 되어 있고 또 1, 2인 가구가 타겟층이기 때문에 풀 옵션 그리고 강남의 수요이기 때문에 고급 마감재가 쓰여진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뭐 엘리베이터, 번, CCTV, 내진 설계는 이제 당연히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마감된 부분은 이제 그 전에 지었던 그런 다세대 주택 투룸 부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즘 투룸 빌라도 건축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잘 지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매 가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39,500만 원 되겠고요. 전세 예상가가 3억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이 강남 한복판, 강남대로, 테헤란로 인근에 있는 이 중심지 노른자에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을 6,500만 원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도 지금 투룸에 깔려 있는 대지만 해도 한 4평, 5평 정도가 되는데요. 이 강남의 땅값 한 평에 5천만 원 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6,500만 원으로 이 강남의 4평, 5평짜리 다세대 주택의 가격 상승세 같이 갈 수 있다.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월세 부분은 워낙에 월세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 예상하고요. 월세 시 실투자금 대출 활용하시면은 1억 6,500만 원 되겠는데요. 1억 6,500만 원 투자하셔갖고 월세도 받으면서 이제 시세 차익도 이제 톡톡히 볼 수 있는 그런 매물 정보 드렸습니다. 네, 입지도 좋은데 호재도 참 많은 곳이죠.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두 개 동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 정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이사님께서 엄선해 오신 핫한 지역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단지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위버라인 우하미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